안녕하세요. 저는 금별쌤입니다. 자, 입시 전략 톡, 입전 톡. 오늘의 대학교는 바로 성균관대입니다. 자, 앞에서 고려대, 그리고 또 연세대, 그리고 오늘은 성대를 할 건데요. 자, 성대는 제가 좀 자신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금별쌤은 성대 마스터라고 나가고 있죠. 제가 또 제 말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제 입으로 이렇게 뭐 자랑하기 좀 그렇지만, 저의 실적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총 4개년, 자, 2021년부터 제가 고3을 했던 2024년까지 총 4개년 동안, 저희 반에 있었던, 학생들 모두가, 모두라고 하기에는 좀 오버고, 자, 그 안에서 총 13번의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고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냐. 이게 지금 총 전교생이 아니라 저희 반, 우리 반에서만 13번의 합격이 있었다는 거죠. 4년 동안. 나름 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데이터를 물론 깨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성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부심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대는 무슨 생각할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 추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024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이 제적의 10% 였는데, 이게 이제 2025년 올해부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15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실 뭐 요거는 뭐 퍼센트 비중에서 이제 정수로 바뀌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뭐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예전에 뭐 이제 고대에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뭐 큰 뭐 15명 정수도 사실 적은 건 아니라서 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명으로. 네. 저는 차라리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2번 보시면은 수능 최저 응시 교과 이제 변경되었다라고 되는데, 이제 응시 교과가 변경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작년도 왼쪽을 먼저 보시면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두 가지 이제 계열에서 사탐 한 과목을 봐야 되거나, 인문 계열에서는요. 또 자연 계열에서는 과탐 한 과목을 필수 응시를 해야 네,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2025년부터는 요거를 둘 다 모두 폐지를 해버렸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 금별쌤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의중이 뭘까? 성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없앴을까? 사실 성균관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성균관대를 좀 선호한 이유가 이제 문과 담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과에 대한 디펜스를 철저하게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까지만 해도 이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균관대가 뭔가 디펜스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이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인문계나 자연계의 어떤 크로스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문계라면 사회탐구를 응시해야 되는 거고, 자연계라면 과학탐구를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모두 폐지한 그 이중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우측에 이제 말풍선에도 써놨지만, 이과 편중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이제 그 의치한 약수로 넘어가면서 학생들이 이과로 이제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좀 이과로 많이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의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갔다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교과 전형은 전교 1등부터 아까 뭐 15등까지로 쳤을 때 그 상위권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추천 전형인데, 이게 이제 문과의 비중이 작다 보니까 문과의 이런 할당량을 디펜스를 해준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적어요. 그죠?
밸런스가 이게 맞아야지 되는 건데 이미 이과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근데 이과 쪽에서 설령 교과를 크로스로 해서 인문계로 넘어가고 싶어도 자연 계열의 과탐을 응시했기 때문에 인문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교과 전형의 취지는 교과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이제 합격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교과 점수가 낮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좀 적은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뭐 지금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이과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더 주자. 설령 그 친구들이 크로스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아마 폐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그 차단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응시 영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로 성균관대 학추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성균관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작년도 입시 결과가 벌써 이제 떠서 이제 5월달에 물론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파일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충원율이 무려 260%. 요거 보고 이제 놀라는 친구들은 성균관대를 아직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저는 이제 기존부터 너무 이제 성균관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한창 이제 충원율이 높을 때는 300%가 넘었죠. 350, 60%까지도 아마 갔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충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성균관대 인기 없는 학교 아닙니까? 300%가 될 정도면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그 전형 수시 전형을 쓸 때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6개의 카드를 보통 쓰잖아요. 논술까지도 포함해서 교과, 학종 다 포함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6개를 쓰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이제 나름 최상위권 대학이잖아요. 네. 물론 스카이보다는 조금 낮은 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과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서연고를 쓰고, 이제 남은 3장의 카드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서성한 계열에서 이제 카드를 쓰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중복이 되겠죠. 나는 이제 서울대를 쓰고 연세대를 쓰고 고려대를 쓴 학생이라면 성균관대를 썼는데 만약에 붙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나갈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서울대를 붙고, 물론 이제 연세대 고려대의 학과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라면 당연히 서울대로 또 이제 이동을 할 거고, 연세대 고려대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이제 수평 이동이 아니면 뭐 대학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의 선호도에 있어서 수평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3개 대학으로 빠지는 걸 감안했을 때는 충원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인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충원율이 260%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균관대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적으로 노리고 지원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는 성균관대 학추 지원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보시면 성균관대 학추 지원 시 유의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첫 번째, 높은 충원율.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한번 전략적으로 하시면은 결과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문을 많이 두드려 봤는데, 하지만 이게 그 최상위 대학이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를 쓰고 성균관대를 나머지 카드로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성균관대를 1순위로 놓고 충분히 지원 가능하겠죠. 네.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뭐 1점대를 맞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서연고를 다 쓰면서 성균관대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성균관대를 1순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충원율만 노리고 뭐 2점대라든지 아니면 2점 중반대 학생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아마 좀 안 좋은
실패의 결과를 맛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연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최상위 대학은 이 성균관대를 포함한 그런 대학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거의 1점대 후반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지원하실 때 학추 지원, 물론 충원율이 높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도 70% 컷이긴 하지만, 최종 등록 컷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이게 되게 촘촘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70% 컷이 뭐 예를 들어서 1.9다. 그러면은 아마 최저 등록 컷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게 거의 뭐 0.0 몇, 소수 둘째짜리, 그 정도로 조금씩 떨어지는 아주 촘촘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 최저 그 등록, 그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합을 매기잖아요. 의대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탐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의 어떤 평균합이라기보다는 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는 5과목을 이제 보통 잡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해서 이렇게 4과목을 잡아주는데, 지금 탐구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삼합이기는 하지만 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네, 변별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2023년과 2024년에 주목할 만한 사실 학추의 어떤 입결 점수가 있긴 합니다. 요거는 그 밝히고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요거를 들었는데 교육학과의 점수가 무려 4점대. 네, 뚫린 거죠. 네, 학부장 추천 전형. 그리고 심리학과 요거는 오피셜로 나왔더라고요. 2.6 정도 되는 2점 중반대까지도 작년에 이제 뚫렸는데 그랬을 때 이제 사실 교육학과를 뭐 재작년에 이게 뚫렸다고 해서 또 작년에 심리학과가 뚫렸다고 해서 올해 또 뚫릴 거냐? 그거는 장담을 못 하죠. 왜냐면 교육학과가 작년에 또 그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네. 심리학과에서 또 뚫리긴 했지만 이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균관대 학추 지원할 때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합격의 성공률을 높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률이라든지 점수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서류의 영향력보다는 교과 점수라든지 경쟁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이다 보니까 작년 데이터만 보고 그 작년의 입결 또는 작년의 경쟁률만 보고 지원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작년에 좀 널널했으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를 같이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시를 하실 때는 상대방의 수가 뭔지를 좀 고민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이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다라면 그 정보는 그렇게 나에게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험상으로는 만약에 작년 데이터를 보실 거면은 그 전년도 데이터까지 함께 봐주세요. 그래서 전 최소한 최근 3개년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뭐 경쟁률이라든지 입결 점수를 보셨을 때 그때 그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합격의 어떤 성공률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뭐 지금 특정 학과를 클로로 제가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보시면은 요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합격 성공률, 요 학과가 조금 나에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을 이제 상향으로 지르게 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정시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그만큼 수시에서 여유가 있고 하니까 이건 이제 수시에서 꼭 붙어야 하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상향 지르기를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작년에 어떤 입결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상향 지르기 하실 거면 전략적으로 조금 뭔가 지원을 하셔갖고,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 입시에 대한 어떤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부터 함께 이제 전략을 좀 짜셔갖고 상향을 질러보면, 작년의 심리학과라든지 아니면 재작년의 교육학과 같은 그런 뚫림 현상에 맞춰서 지원하셨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저 점수로는 사실상 성균관대 학추를 뚫기가 어렵거든요. 네. 3개년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도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일단 성균관대 학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형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자신 있는 전형이기도 한데,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종합 전형 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뭐 크게 뭐 변수가 있냐 그럴 텐데, 2024년에는 학과 모집, 그리고 계열 모집, 이 두 가지로 뽑았는데, 이게 이제 그 2025년으로 오면서 탐구형과 융합형으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바뀌었냐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이름 사실 뭐 그 밑에 학과가 그렇게 바뀐 것 같지도 않고, 계열 모집에서 뭐 모으는 그런 학과들도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속성 자체가 시대의 트렌드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이제 정리해놨는데, 학과를 분리를 막 해놨잖아요. 계열도 인문이라든지 자연으로 이렇게 공학 계열로 이렇게 분리를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의 어떠한 그런 인재형 추구하는 것은 융합형 인재죠. 그죠? 어떤 계열을 나눠서 하기보다는 또 고교 학점제가 되다 보면 사실 이런 계열을 분리한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25년부터의 어떤 이런 성대의 인재상 추구함이 탐구형과 융합형으로 간다는 거를 뭔가 학생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는다. 그래서 탐구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과별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똑같이 뽑아요. 학과를 뽑긴 하지만 그 학과별로 분리를 한 게 아니라 뭔가 그러한 전공의 깊이를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해서 이 모집 전형의 이름을 탐구형으로 바꿨고, 그리고 계열 모집도 너무 그렇잖아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저리가 이러면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계열 내에서, 즉 아까는 학과별로 나누긴 했지만 그 학과들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 인문계 내에 있는 다양한 학과들, 또 자연계 내에 있는, 공학 계열 내에 있는, 경영, 상경 계열 내에 있는 그러한 글로벌 탐구할 수 있는 학과들끼리 융합해서 그러한 인재들을 한번 길러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뭐 성균관대 입사관도 아니고 교수님들도 아니지만 아마 이런 취지로 뭔가 성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변화하려고 하는 게 시대의 이 트렌드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노력을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이제 성균관대 학종 지원 시 유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 비중 자체를 봤을 때 그 앞에서 사실 인재상 얘기에서 조금 더 이어가자면, 동아리 같은 그런 것도 사실 성대에서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아리의 어떤 활동, 깊이, 이런 것들. 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아까 탐구형이라든지 융합형의 인재형에서 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서류에서 좀 더 깊이 얘기는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비율상 일반고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합격을 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고 비중이 높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일반고의 숫자도 상당히 높으니까 합격생 배출 학교를 본다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모든 학교에서 성대가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여러분도 그건 동의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랑 합격생을 아직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가 그 합격생이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4년간 13명을 배출을 했다라는 건 저희 전교의 그 누적 수로 봤을 때는 더 많으니까. 그죠? 저희 반에서만 지금 13명이 4년간 나왔다는 거는 4년간 누적 데이터로 합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그럼 이거를 저희가 그만큼 TO를 가져갔다는 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또 그만큼 못 뽑혔다는 거고, 제가 실제로 졸업생들과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재학 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성균관대에 그 합격한 학과에서의 생활을 할 때 다른 친구들, 그 같은 과에 다른 친구들을 물어봤을 때 거의 다 특목고, 네, 자신 빼고 다 특목고.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학교를 다니냐 이런 질문은 사실 필요가 없고 대부분 다 특목고의 학생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일반고가 상당히 제한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그래서 성균관대가 뭐 서연고보다 좀 레벨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서연고는 내가 이제 못 가지만 서성한, 특히 성균관대 라인에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성균관대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없다. 그래서 충분히 상위권 학생들,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고든 특목고든 그걸 떠나서 내가 소속해 있는 그런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생의 입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게 또 뭐 몇 년 전, 한 10년 전 데이터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올드하고, 네,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최근 한 3개년, 아니면 넓게 잡아서 5개년 데이터까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학교의 선배님들이 현재도 계속 꾸준히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했다면, 그런 데이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중하게 지원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최상위 인기 학과의 경우에는 연고대 합불결과 역전 현상도 발생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연고대를 붙었는데 성균관대 최상위 학과를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뭐 입시를 하는 준비하는 고교생으로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잖아요. 뭐 이건 서울대 연고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서울대를 붙었는데 연고대를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역전 현상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상위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그만큼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이죠. 입결 교과 점수만 주목해서 서류평가 비중을 놓치는 실수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자, 지금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죠? 네. 성균관대는 최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입결 점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1점대. 아니면 뭐 2점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넓기는 해요. 범주가 상당히 넓어서, 대학 어디가 같은 자료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걸 보면은, 2점대뿐만 아니라 3점대까지도 가는 것 같던데. 네, 어쨌든 되게 레인지가 넓긴 넓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결 교과 점수만 주목해서 서류평가 비중 놓치지 말자고 한 말이, 제가 이제 같은 취지에서 드리는 건데, 실제로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학교 급여별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동일 학교가 아니라면 서류의 어떠한 평가 점수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점대 또는 3점대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다른 학교의 어떤 급관, 그러니까 우리랑 아예 서류가 다른 학교의 급관에서는 서류평가로 역전이 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근데 그게 동일 학교다, 나와 비슷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동일 학교의 급관에서는 아무래도 교과 점수, 내신 점수의 그러한 영역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지원자 간의 그런 점수가 되게 촘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서 서류 평가에서 어떠한 역전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과 점수가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른 학교 급간에서는 서류가 분명히 중요한 거 맞는 거고, 하지만 동일 학교 또는 비슷한 급간에서의 학교라면 거기서는 이제 서류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교과 점수가 조금 더 영향을 발휘할 거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성균관대 지원 시유의사항을 제가 한번 학교장 추천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지원하실 때 만약에 납치 염려가 없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1점대 후반까지는 추천 전형을 써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추천 전형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약간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저는 해볼 만하다. 네, 점수대 아주 구체적인 제가 점수대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상위 학과라든지 인기 학과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충원률 고려해 보신다면 요거를 좀 넘어가면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지원 시에는 학추보다는 넓은 교과 범주. 그러니까 이제 내신 점수가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던 저 점수보다는 훨씬 더 넓은 점수가 됩니다. 하지만 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점대라든지 아니면 3점대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대신에 그거를 역전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류 준비를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충분히 성실하고 아주 깊이 있게 하셨다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한 번쯤 노려보셔도 된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인의 학교에서의 어떠한 그런 기존 데이터도, 입결 데이터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지원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실까봐 제가 서류 준비하실 때 학과 지원하시면서 서류 준비하실 때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중도 전공 변경에 있어서 크게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또는 뭐 계열 적합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서류를 1학년 때부터 충실하게 어떠한 전공의 변경 없이 꾸준하게 하나의 전공으로 밀고 오는 것이 특정 대학,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좀 많이 보는 대학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건 제가 차후에 그 대학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대학이 아니고 지금의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은 성균관대잖아요. 성균관대는 뭐 그렇다고 막 중구난방으로 쓴 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 전공을 하시다가 3학년 때라도 전공을 변경을 하시더라도 너 변절자 아니야? 너 배신자, 전공을 변경했어? 그리고 감히 우리 학과를 들어오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본인이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전공으로 가는 게 내가 성균관대의 합격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학과를 변경했다. 라고 했을 때, 성균관대에서 날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대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학과를 변경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변절자나 배신자 아니면 이 학생은 전공 적합성이 참 약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고민을 하고 성균관대를 지원할 때 무리하게 자신이 1, 2학년 때 선택한 그 학과를 고집하다가 불합격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본인이 3학년 때쯤에 전공을 나는 차라리 한 번쯤 변경을 해봐서 여기에 오히려 합격률을 좀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변경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제가 3번에서 더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의 깊이 그리고 어떤 성실한 자세로 임한 거가 있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사관이라든지 교수님들이 뭔가 이제 좀, 이 학생을 평가할 때 뭔가 좀, 그래. 변경은 했지만 정말 변경을 한 그 진로나 어떠한 전공 희망 부분에 있어서도 성실성이 느껴지고 깊이가 느껴진다, 이런 거를 줄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제가 어려운데, 하여튼 네,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라면 이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성균관대에서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성균관대 오늘 학교장 추천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꿀팁이라면 꿀팁이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찐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유의사항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형의 특징들을 잘 생각하셔갖고 지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성균관대 지원하셔갖고 좋은 합격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대학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빠이.